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가평과 서산, 산청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어제 산청에서 일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국의 사망자는 총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인이 귀화한 중국인이란 소문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이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VIP 경로설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 6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등 인명피해가 컸던 지역들 위주로 먼저 선포한 건데요. 어제 산청에서 일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국의 사망자는 총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2명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각각 70대 남성, 60대 여성인데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 지역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산사태 복구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은 안 나옵니다. 동네가 완전히 고립이 돼가 있어가지고. 경기 가평군에서도 곳곳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서 구조대는 산사태가 난 계곡 등지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조해 왔습니다. 조심. 삐끗 떨어뜨리면 안 돼. 하나, 둘, 셋. 머리 쪽에 한 명. 가평에선 아직도 실종자 4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실종자는 7명, 사망자는 모두 21명입니다. 전국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작업은 절반가량 진행됐지만 피해 상황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작업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평과 서산, 산청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강 후보자에겐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에게 예산 삭감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과거 강 후보자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예상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 가서 사과한 뒤 예산을 살렸다고 폭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나선 강 후보자. 해바라기 센터 개수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예,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아까는 왜 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우기고 앉아있을 일이 아닙니다. 강하게 질타하던 강 후보자. 국감 약 한 달 뒤 여가부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당시 예결 소위 자료를 보면 장관 정책보좌관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2억여 원을, 또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탓하며 1억여 원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가부 관계자도 JTBC에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며 의원실의 자료 요구 폭탄으로 힘들어했던 기억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심사는 서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 씨의 생일을 맞아 며느리와 손자 2명, 지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에서 검거된 조 씨의 차량에선 사제총 부품과 실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20년 전 이혼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 씨는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라 주장한 조 씨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선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조 씨가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란 소문을 두고 경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신 상태와 범행 성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두고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범인이 중국인이란 건데 전해드린 대로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범인은 귀화한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흔한 사제총이다. 총격 사건을 다룬 한 유튜버의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음모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이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임원으로 일해온 기업은 이 사고와 관련된 추측과 문의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서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건으로 당사의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족들 또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에겐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의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혔는데요. 피의자가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이 불발되면서 미수에 그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족에 대한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뭐하지야? 덜컥 해고된 주인공이 재취업을 위해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 쓰리몬스터와 친절한 금자씨에 이어 어쩔 수가 없다로 박찬욱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를 찾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피에타 이후 13년 만입니다. 박 감독은 긴 세월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소감도 전했습니다. 97년 출간한 미국의 추리소설 도끼가 원작인데요. 감독이 가장 영화로 만들고 싶은 원작 소설이라고 했던 만큼 어떻게 원작을 비틀고 다시 창조했을지 주목됩니다.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영화의 흔적 하나 더 있습니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새 영화입니다. How can you tell she's an alien? Well, the signs are obvious.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엠마 스톤의 재회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 영화를 거장이 어떻게 바꿔놨을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Then a honeybee.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토론 당시에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2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걸로 뒤늦게 드러났는데 특검은 이 발언으로 유권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불씨는 대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김 여사는 피해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받은 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되고 지난 6월 특검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중단돼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29일을 소환 날짜로 지정한 출석 요구서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적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선 다음 달 6일을 소환 날짜로 정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3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출석 요구서에 적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동시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6천만 원대 목걸이의 행방도 수사 중입니다. 최근 통일교 내부로부터 다이아 목걸이의 영수증과 교단 내부 결제를 받아 구매했다는 증거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2천만 원대에 달하는 샤넬백 2개 등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 내부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구매 영수증과 품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품위서에는 통일교 내부 결제를 받아 목걸이를 비롯해 수억 원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는 김 여사 청탁 의혹이 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김 여사 선물의 행방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선물 전달 당시 교단의 현안이라며 캄보디아 개발 지원 사업과 YTN 인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 했어. 그냥 4천이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그래야지 방통 쪽 윤회관 의원들 만나고. 특검은 윤 씨가 이 과정에서 윤회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된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단 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지 약 8시간여 만입니다. VIP 경로 인정하셨다고 일부 인정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재판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부인한 게 거짓 증언이라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VIP 경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요? 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이른바 VIP 경로서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IP 경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안 하셨습니까? 다만 구속신문 법정에서는 VIP 경로서를 들었다며 2년 만에 처음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력을 다시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500명에게 700억을 넘게 뜯어낸 사기범이 감옥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보증금 어떻게 하려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기는. 그 세상이 죽으라는 거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2억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요. 15년 살고 나와도 저희는 20년 동안 돈을 갚아야 하는. 잘했다고? 다 나왔어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지난 2023년 이 남자는 수원 왕 회장이라 불렸습니다. 전세 사기범 정모 씨와 일가족입니다. 피해자 500명에게 7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달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무기징역을 때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정 씨 숨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경기 양평에만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8,800평의 땅이 있습니다. 둘이 사더라고. 왜냐면 아직도 싸게 사더라고. 하지만 돈은 갚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적해봤습니다. 한때 정 씨가 소유했던 7층 건물 꼭대기엔 부동산 회사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지인관계고 건물 관리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위임을 해줘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정 씨가 직접 지장을 찍어 업무를 위임했다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광고판이 늘어섰습니다.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열겠다며 조감도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정 씨의 8,800평 양평 땅입니다. 분양하고 있는 땅에 와봤습니다. 한때 정 씨가 사들인 곳인데요. 이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간간히 전원주택이 있는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이 저편에 개발되지 않은 대지가 보입니다.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더니 오히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실까요? 그런데 이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땅 대부분이 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빌라왕, 전세 사기 이걸 떠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커다란 문제가 돼요.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온라인에서 분양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합의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과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며칠 내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장관급 인사들도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필리핀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은 필리핀에 19% 상호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으로 통보한 20%에서 1%포인트 낮춘 수준입니다. Big trade deal actually, and we do a lot of business with you. It's a lot of income coming in for both groups.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필리핀의 교역 규모는 235억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은 49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날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이뤄진 합의 세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상호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대폭 낮추는 대신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 대부분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자동차와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해온 만큼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막판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관세 협상을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제, 통상, 외교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 담판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과 충북, 경북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